안녕하세요. 글로벌 리스크 체계 조이준입니다. 오늘 저희는 중국이 3에서 6개월 내에 대만을 침공하려 한다면 미국과 동맹국은 어떤 일을 하게 될지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재밌는 보고서가 하나 나왔는데요. 제재와 수출 통제에 관련된 보고서입니다. 근데 여기서 제가 또 주목한 점은요. 이런 중국이 대만을 침공을 하려 할 때 미국의 우방국으로 적극적으로 돕는 나라로 한국이 거론되고 있지 않다라는 점도 저는 좀 눈길을 끌었습니다. 이 부분 한번 저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싱크탱크 랜드 연구소가요. 지난 6일 대만 해협에서 전쟁 가능성이 임박할 경우에 미국이 중국을 상대로 선제적 경제 제재를 발동할 수 있고 이때 호주와 일본이 핵심 협력국으로 참여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서를 통해 분석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경제 제재만으로 중국의 무력 행동을 억제하기는 어렵지만 경제적 수단이 군사 억제와 병행되는 사전 대비 계획이 전쟁을 억제하기 위한 중요한 축이 되어야 된다고 평가했다는데요. 이 랜드 연구소는 유명한 미국의 연구소죠. 미 국무부나 국방부랑 거의 같이 움직입니다. 그래서 국가적인 계획을 짜는 연구소고요. 일반적인 그냥 싱크탱크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근데 이런 데 나오는 보고서가 당연히 미국 조야에 굉장히 많이 읽히고 미국 정책에도 영향을 미치는데요. 여기서 분명히 이 랜드 연구소의 시각으로 볼 때 미국의 아시아의 핵심 동맹, 더군다나 중국을 압박할 수 있는 핵심 동맹이 어디냐? 호주와 일본이란 것입니다. 보고서는 대만 해협에서 전쟁이 3에서 6개월 내 발발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이라면 미국이 중국 본토를 대상으로 대규모 경제 제재를 선제적으로 시행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제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동맹국의 참여가 필수적이고요. 호주와 일본을 태평양 지역의 핵심 파트너로 지목했습니다. 제가 금방 말씀드렸듯이 한국은 언급되지 않았고요. 또 영국을 역사적 대서양 동맹관계와 글로벌 안보 리더십을 이유로 참여 가능성이 높은 국가로 언급했습니다. 그러면서 EU 및 회원국들의 참여는 불확실하다고 지적했는데요. 제재 항목에는 금융제재, 자원수출 제한, 이중용도 기술 수출 통제, 중국 기업 선박 개인에 대한 개별 제재 등이 포함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대중 압박에 EU는 망설일 수밖에 없다라는 게 랜드 연구소의 생각이죠. 왜냐하면 중국도 굉장히 중요한 자신들의 교육 파트너이기 때문입니다. 랜드 연구소의 눈에는 EU도 한국도 조금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거죠. 사실은 우리의 포지션이 틀렸다라고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우리도 우리의 국익에 따라 움직이는 게 맞겠지만 어찌됐든 미국의 눈으로 보기에 그렇다라는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고서는요. 대만 문제가 미중 간 가장 민감한 갈등 요인으로 남아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일례로 지난달 말 말레이시아에서 열린 미중 국방장관 회담에서요. 중국 측이 미국이 대만 독립에 명확히 반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는 보도가 나왔고요. 그러면서 중국이 말한 건 시진핑 주석이 제15차 5개년 계획의 핵심 목표로 국가 통일 추진을 명시한 점을 언급했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이런 문제들 때문에 미국이 더욱더 민감해하는 거고요. 그래서 2027년이면 중국이 대만을 치러 갈 거다라고 말하는 미국의 관리들이 많은 겁니다. 미국이 중국과 협상하면 협상할수록 중국이 대만을 먹겠다는 야욕을 버리지 않았다라는 거를 그냥 몸으로 느끼고 있다는 건데요. 사실은 지금 제가 계속 말씀드렸듯이 중국이 어마어마한 양의 원유를 비축하고 있고 그 이유가 아마도 대만 침공일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부분을 잘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또 다카이치 사나이 일본 총리가 중국의 대만 공격은 일본의 생존을 위협하는 사태라고 발언한 것도요. 베이징으로부터 가장 강력한 항의를 받은 사례로 꼽혔고요. 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체, 그러니까 에이펙 회의에서요. 대만 인사 접촉 논란, 일본 호주의 방위협력 강화 등 최근 동맹 강화 움직임도 보고서에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보고서는요. 호주와 일본이 미국과 같이 경제 제재에 들어가겠지만 선제 제재에는 생각보다 신중할 가능성이 있다고 했습니다. 왜냐? 우리랑 마찬가지겠죠. 경제적으로 굉장히 역겹기 때문인데요. 호주는 중국의 위협이 실존적이거나 자국 안보에 직접적 불가역적 피해를 주는 경우에만 경제 제재에 동참할 것이라고 봤고요. 일본은 제재 효과와 중국의 보복, 자국 국민 및 자산의 안전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것이라고 했고 미국의 강한 압박과 국제 공조가 있을 경우 협력할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습니다. 보고서는 시뮬레이션 결과 미국과 대만만 전면 제재를 시행할 경우 중국 국내 총생산의 약 1% 정도가 감소하고요. 이 정도면 사실 중국이 감내할 수 있겠죠. 미국도 약 한 0.5% 감소할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서로 이제 피해가 있다는 거죠. 그러나 호주, 일본 등 동맹국이 참여할 경우 미국의 손실은 줄고 중국에 대한 압박 효과는 더 커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그리고 보고서는요, 제재만으로 베이징의 군사행동을 억제하긴 어렵다라고 결론 지으면서 경제 제재는 외교 군사적 대응을 보완하는 종합적 억제 전략의 일부로 설계되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거는 당연한 얘기입니다. 그 우크라이나 정부 국장이 한 얘기가 있잖아요. 자신들이 미국의 경제 제재나 유럽이 러시아를 압박하지만 결국 자신들이 종합적으로 판단해 봤을 때 자신들이 드론을 가지고 러시아 정유시설이나 원유시설을 공격하는 게 러시아가 더 뼈아프게 느끼더라라는 겁니다. 제재는 장기적으로 효과가 나타날 수 있지만 당장 효과는 잘 안 나타나고 특히 요즘 코인이나 이런 암호화폐가 발달된 세상에서는 그거를 우회할 수 있는 길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제재 효과가 반감되고 있다는 거죠. 이번 보고서는요, 미국이 대만 사태를 군사 대비와 경제 제재를 결합한 복합 전략 차원에서 접근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고요. 특히 호주와 일본을 축으로 한 경제 억제 동맹 구상이 현실에서 이제 시뮬레이션까지 들어가면서 구체화됐다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결국 이제 미국은 중국의 압박이나 중국의 이제 도전이 가시화되면 가시화될수록 이런 중국 경제 억제 동맹을 펼쳐나가고 공급망 분리를 더욱 가속화할 수밖에 없죠. 이때 누가 더 큰 피해를 받는지, 그리고 어떻게 이 부분들을 자신들의 편을 더욱더 이제 다져나갈지가 이제 미국의 숙제일 텐데, 그런 거를 이제 랜드 연구소 같은 데서 보고서를 통해서 말을 해주고 있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우리가 보면 알겠지만 중국과 러시아와 북한 이 세 나라가 갈수록 밀착하고 있고요. 더 스코프를 넓힌다면 북중러 이란이 사실상 한 무더기로 움직이고 있죠.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 훨씬 더 이들 나라는 거의 동맹처럼 움직이고 있는 나라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미 하원에서요, 새 제재 종합 전략을 짜야 한다는 법안이 제출됐습니다. 미 하원 라자 크리스티나 무르티 민주당 의원과요, 제임스 모일런 공화당 의원이 중국, 러시아, 이란, 북한 등 4개국의 제재와 수출 통제 회피에 대한 미국 행정부의 종합적 전략을 세울 것을 요구하는 디스럽트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이들 국가들의 전략적 협력이 강화되면서 미국의 제재와 수출 통제를 약화시키고 있다라는 건데요. 이 디스럽트 법안은요, 이 4개국과 중국, 러시아, 북한, 이란이 무기와 군수물자의 상호지원, 이중용도 기술 교환, 그다음에 공동 군사훈련, 사이버 협력 및 정보 조작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하면서 미국 제재를 회피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당연하겠죠. 북한은 러시아에 파병하면서 러시아와 거의 운명 공동체적인 관계로 들어갔고요. 중국은 러시아와의 동맹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만 중국 왕이 외교부장이 늘 말하듯이, 그리고 유럽의 지도층에게 밝혔다든지, 우리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에 개입하고 싶지 않지만 러시아가 지게 할 수는 없다라고 말하는 거잖아요. 러시아가 지면 미국의 칼날이 바로 중국으로 오기 때문에 라는 게 중국의 입장이니까 어찌됐든 이 나라들이 엮여서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라는 두말할 나위가 없죠. 이 디스럽트 법안은요, 이들 국가 간 협력이 미국의 기술적 우위를 위협하고 각국 간 안보 생명선을 형성해 미국의 고립 전략을 무력화시키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러한 전략은 궁극적으로 미국의 동시다발적 위협을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또 달러 결제망 회피 시도, 대체 결제 시스템 구축, 그다음에 UN 등 국제 무대에서의 대미 견제를 이들의 협력에 부정적인 영향으로 봤는데요. 이미 달러 결제망 회피나 대체 결제 시스템 구축은 상당 부분 이루어졌죠. 지금 러시아의 대외 거래의 거의 대부분이 중국 위안으로 일어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 러시아에 쌓인 위안화가 너무 많으니까 러시아가 자국 내에서 채권을 위안화로 발행하려는, 위안화 표시 채권을 발행하려는 그런 움직임까지 나오고 있으니까요. 그만큼 이제 두 나라의 경제적 결속은 굉장히 강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디스럽트 법안은요, 국무부, 국방부, 재무부, 상무부가 각 부처별 적국 연대 대응 태스크포스를 설치하고 관련 보고서를 작성하고 정보 공유 및 동맹국 설득 전략을 수립하고 우선 지역, 인도태평양, 유럽, 중동 내 미국 및 동맹국의 억지력을 강화할 것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이 전략에는요, 첨단 무기 공동 생산, 군사자산 공동 유지, 제재 및 수출 통제 집행 강화 등이 포함됩니다. 디스럽트 법안은요, 제재 회피를 위한 적대국 간 연대에 대응해서 미국이 자국 중심의 제재 통제 시스템을 통합적으로 정비하려는 시도로 해석됩니다. 특히 이 법안은요, 제재의 단순 이행을 넘어 전략적 정보 분석, 동맹국과의 공조, 안보, 경제 영역 전반에 걸친 능동적 대응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은 북한 문제가 저기 엮여 있으니까요. 이런 미국의 전방위적인 전략 변화에 대해 깊은 이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북한을 견제하고 북한을 막으려면 중국, 러시아도 같이
눈에 넣어야 되고요. 이게 뭐 과거에는 중국, 러시아를 중재자로 써서 우리가 이걸 잘 활용해서 해야 된다고 하는데 지금은 북한과 중국이 너무 붙어 있는 나머지 이 중재자로 활용하는 것 자체도 조금 쉽지 않은 상황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부분도 잘 살펴보고 우리가 대응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러시아의 보복 외교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러시아가요, 일본 외무성 대변인 등 30명을 입국 금지했는데요. 물론 뭐 입국 금지했다는 건 좀 상징적인 조치입니다. 뭐 일본 외무성 대변인이 가든가 말든가 뭔 상관이겠어요. 그런데 아까 말했듯이 미국의 최고 아시아의 동맹이 일본의 랜드 연구소도 그렇게 꼽고 있고 일본이요, 러시아 제재도 적극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 러시아가 일본에 대해서 경고하고 나선 겁니다. 러시아 정부가요, 일본 외무성 대변인을 비롯한 30명의 입국을 무기한 금지한다고 발표했다고 러시아 타스 통신이 보도를 했습니다. 러시아 외무부는 11일 발표를 통해서요, 우크라이나 특별 군사작전과 관련해 일본 정부가 지속적으로 시행 중인 반러 제재 조치의 대응책의 일환으로 일본인 30명에 대해 무기한 입국을 금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명단에는 일본 외무성 대변인 기타무라 도시히로를 비롯해서요, 일본 주요 언론인과 대학 교수 등 정치의 언론 학계 인사들이 포함됐습니다. 일본은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에 미국과 유럽연합의 대러 제재에 동참했고 자산 동결, 무기 수출 금지, 에너지 거래 제한 같은 제재 패키지를 여러 차례 시행해 왔습니다. 근데요, 여기서도 조금 다른 게 있는 게 일본은 러시아산 원유 많이 수입하는 나라입니다. 그런데도 러시아가 일본에 대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러시아는 이런 일본의 제재를요, 서방의 정치적 압박에 따른 비우호적 행위로 간주하고 이번 입국 금지를 대칭적 대응이라고 규정했다는데요. 이콜라이 노즈드레프 주1 러시아 대사는 일본은 서방 진영에 편입함으로써 한때 주요 이웃이었던 러시아와 관계를 사실상 해체했다며 일본이 서방의 반러 정책에 참여해 얻을 잠재적 이익이 손실보다 크다라고 했습니다. 러시아가 맞대응 제재를 하는데 사실상 일본에 한 거는 뭐 발언 수위보다는 상당히 얕은 수준의 제재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러시아도 언젠가는 뭐 일본과 손을 잡을 생각을 하고 있겠죠. 그렇지만 현재까지 일본은 러시아에 좀 강경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해석하면 될 것 같고요. 당연하지만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심화된 러시아와 서방의 대립 구도의 확장선상에서 우리 동아시아가 지리적으로 많이 떨어져 있고 뭐 어떤 전체적인 그 국제 정세상에서는 상당히 진공 상태인 평화로운 곳입니다. 근데 이제 이런 쪽에서도 이런 영향이 이제 본격적으로 미치고 있다. 그리고 러시아가 일본을 상대로 그런 걸 하고 있고 한국은 지금까지 눈치를 잘 보고 있지만 이런 신냉전 구도에 언제까지 이렇게 할 수 있을지는 계속 의문이다 라는 정도로 생각해 놓으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 소식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